노르웨이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대표작 절규가 경매에 나온다. 2012년 2월 한 매체로부터 이와 같은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미술계는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뉴욕 소더비 경매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낙찰 예상가가 최소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2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카소의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이 1억 650만 달러로 미술품 최고 가격이었는데요. 이 가격을 뭉크의 절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가 경매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카타르 왕족이 자국의 미술관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작품을 구매하리라는 소문이 파다해지면서 절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죠. 그리고 드디어 경매 당일 이브닝 세일에 나온 절규는 7명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단 12분 만에 전화 입찰자에 의해서 낙찰되었습니다. 추정가 8천만 달러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가격 1억 990만 달러, 하나로는 1353억 원에 낙찰되면서 경매 사상 최고가였던 피카소 작품 위로 거뜬히 올라섭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 자세히 좀 봐야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로 대충대충 그린 것만 같은 이 그림이 가진 특별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절규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미술품은 뭐니뭐니 해도 이 눈썹 없는 미녀,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모나리자만큼이나 인지도가 높은 얼굴이 있었으니 바로 이 일그러진 표정의 주인공, 뭉크의 작품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남성의 얼굴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누이의 죽음으로 평생을 불안과 우울감으로 고통받았던 화가 뭉크가 자신이 공황 발작 증세를 겪었던 순간을 이 절규라는 작품 속에 그려 넣었는데요. 절규의 이미지는 영화와 광고, 대중매체 속에서 수없이 패러디 리메이크 되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대변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이제 이 그림은 뭉크라는 화가 개인의 절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절규를, 또 우리 모두의 고통을 대변하는 시대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원작을 개인 소장할 수 있는 21세기 마지막 세일, 마지막 기회라면 세계 최고가를 주고도 구매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요? 절규는 한 점도 두 점도 아닌 무려 4점의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화로 제작된 모노톤의 작품까지 치면 5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뭉크는 본래 한 가지 주제와 소재를 재료와 구도와 색감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죠. 그럼 이 작품은 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3점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뭉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요. 이 한 점은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요. 고로 이 미술관 소장의 4점의 작품은 경매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매매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이 절규 한 작품만이 개인 소장품입니다. 뭉크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토마스 올센이 뭉크로부터 선물 받아서 아들 페테르 올센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이죠. 이 작품은 다른 절규 버전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유독 특별한 에디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작품의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파스텔로 그려진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둘째로 원경에 보이는 두 남자 중 하나는 난간에 기대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남자의 모습이 다른 절규 연작과는 달라서 차별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평가되죠. 셋째, 이 작품 액자 하단에 뭉크의 자필로 쓰여진 시가 적혀 있는데요. 이 역시 다른 뭉크 연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구성입니다. 이 자필 시는 절규를 그리게 된 최초의 영감을 적어 넣은 것이죠.
나는 두 친구와 함께 오솔길을 걷고 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잠시 멈추고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 펜스에 기댄다. 피오르드와 도시 너머로 불타는 혀와 피가 보인다. 뭉크의 손글씨로 작품의 탄생 비화까지 적혀있는 절규. 게다가 완벽한 보관 상태의 차별적인 구성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과연 세계 최고가에 걸맞는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1994년 2월 12일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개막일 새벽 6시 반 노르웨이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뭉크의 절규가 사라집니다. 올림픽에 경찰력이 모두 동원되었던 상황을 노린 도난 사건이었죠. 범인은 느슨한 보안에 감사드린다 라는 얄미운 쪽지만 남긴 채 사라졌는데요. 당시 그림의 감정가는 5,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3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범인이 장무라비를 상대로 흥정하는 과정에서 3개월 만에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어서 검거되고 맙니다. 그림은 박물관 근처 호텔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절규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2004년 8월 절규는 오슬로 뭉크 미술관에서 또다시 유괴됩니다. 오전 11시, 대낮에 검은 복면을 쓴 범인 3명이 관람객 30명과 직원을 총으로 위협한 다음 절규와 함께 뭉크의 또 다른 걸작이었던 마돈나까지 덤으로 훔쳐서 달아난 것이죠. 이날 CCTV에 이 장면이 그대로 찍혀서 전 세계 매체에 방영됐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뭉크 박물관에서는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나 경보기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작품을 조금만 세게 당기면 철사를 끊을 수 있는 수준의 허술한 경비였던 것이죠. 수개월 뒤 범인은 검거됐지만 절도 가담자들이 그림의 소재를 끝내 밝히지 않는 바람에 작품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2년 뒤 절규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그림이 발견되었던 경위도 당국에서 지금껏 비밀로 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은 노르웨이의 거물급들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음모론까지 거론되고 있죠. 비참하게 찢어지고 훼손된 이 작품을 복원 전문가 5명이 2년을 꼬박 매달려서 원상 복구한 결과 절규는 현재 뭉크미술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됐지만 작품의 상처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명은 이름 따라 간다고 했던가요? 절규는 여전히 순환당하고 있습니다. 도난 사건 이후 절규가 자체적으로 눈에 띄게 색이 바래지고 급속도로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는 절규의 색이 사라지는 원인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람객들이 내뱉는 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뭉크가 절규를 그릴 때 값싼 염화물이 섞여 있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이 물질은 공기 중의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어서 사람들이 그림을 가까이 보려고 밀착해서 내뱉는 숨이 그림의 변형을 가속화했다는 연구 결과를 낸 것이죠. 그림의 배경이었던 노란색 소용돌이는 현재 거의 흰색에 가까워져 있으니까 앞으로 원본의 색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 그들의 숨결을 머금고 빛바래져가는 절규의 운명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절규를 둘러싼 최악의 도난 사건과 최초의 경매 가격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뭉크는 의도치 않게 돈 때문에 참 많은 해프닝을 겪는 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뭉크는 결국 노르웨이 화폐 최고 단위인 1000크론의 한화로 약 15만 원가량 되는 지폐에 얼굴이 새겨지게 되었죠. 평생 마음의 병을 앓고 그것을 창작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한 화가의 예술과 인생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가치가 아닐까요?